오늘 아침 7시 한 정치인의 SNS 메시지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뿐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 메시지를 단순히 감정의 토로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지 한 정치인의 퇴장이 아닙니다. 이건 보수 정치의 붕괴 과정에 대한 고백이자 경고입니다. 홍준표 페이스북 오늘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밝힌 경선의 내막,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손. 홍 시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선 초기에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 지지를 받았다. 국민 여론도 앞서기 때문에 2차 투표에서 과반은 무난하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치인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당시 홍준표는 명백히 국민 여론의 우위였습니다. 당원 민심도 일반 민심도 그를 함께 향해 있었습니다. 2021년 말 2022년 초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름, 그 한덕수라는 코드네임,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웠다.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 이 부분입니다. 탄핵 대선, 윤석열이 때문에 탄핵 대선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윤석열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 이것이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 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홍 시장의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한덕수는 코드네임이었습니다. 윤석열 체제의 연장을 위한 시스템 후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다.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서 공천권, 권력,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는 완전히 배제당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홍준표가 이런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설마 대선 패배가 뻔한 그런 짓을 대선 패배가 뻔히 보이는 그 짓을 하겠느냐고 의심했다. 설마 대선 패배가 뻔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의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행동, 정말 야비하게 그지없습니다. 김문수의 급부상, 엄험한 공작의 희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김문수 등장이 시작됩니다. 홍준표는 말합니다.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다고.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기가 자칭하고 다녔다. 용산과 당 지도부는 김문수가 만만하다고 보고 밀었고 결국 나를 떨어뜨리려는 공작이 진행됐다. 홍준표는 밀어내기 힘든데 김문수는 만만하다. 김문수는 밀쳐내기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당 지도부가 결정했다. 윤석열이의 명령이다. 여러분, 김문수가 언제부터 그렇게 당원 지지율 1위였습니까? 불과 경선 4일 전 홍준표는 김문수가 급부상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지자들은 급속도로 등을 돌렸고 김문수는 한덕수라는 시스템의 방패막이로 떠올랐습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이 판에 있기 싫어졌다. 왜 김문수를 비판하나? 왜 한덕수는 비판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어진 절규.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판하나?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김문수는 니들의 엄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이건 그냥 한탄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양심과 정의에 대한 호소입니다. 홍준표의 양심과 정의에 대한 호소입니다. 윤석열이 한덕수 그리고 당 지도부, 친윤계 그리고 일부 언론과 검찰 권력 이들이 함께 홍준표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홍준표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왜? 겁나니까. 홍준표는 그래도 겁나는 존재였으니까요. 홍준표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김문수만 탓합니까? 왜 한덕수는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이 문장은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정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더라도 명분 있게 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홍준표 그는 명분에 지더라도 명분 있게 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체제는 그 명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작, 조작, 인맥, 줄 세우기 결국 그들이 지낸 건 국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국민의힘 당나라당, 영국 토리당의 전철, 니들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영국 토리당 그래서 소멸한 거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페이스북 읽어주기 역시 홍준표의 명문들은 읽을만합니다. 가슴이 후련한 역시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보수정당인 토리당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민심을 무시하고 친윤 줄세우기 몰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똑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다면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년 전 당원들이 민심에 압승한 나를 선택했더라면 나라와 당이 이 꼴이 과연 되었겠느냐? 그렇습니다. 3년 전 홍준표가 선택을 받았다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 민생파탄, 여당 내 분열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절규는 단지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다가올 조기 대선을 향한 묵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말했지만 홍준표는 아주 강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단지 푸념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보수 진영에 남은 마지막 양심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한덕수 그리고 이름 없는 공작자들, 이제 그들의 민낯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홍준표 이 두 사람에게 남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방송 뜻이 깊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준석 왜 아직 살아있는가를 주제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홍준표 읽어주기, 페이스북 홍준표 읽어주기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페이스북 한번 읽으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을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 단협위원장 70여 명 지지 확보했었다. 국민 여론도 앞섰다. 때문에 2차 경선에서 무난히 과반수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 띄우면서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홍준표 시장이 다시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홍준표 읽어주기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